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서입니다. 앨리스 쿠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입니다. 스쿨스아웃보다도 더 성공한 바로 이 앨범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를 발표한 것이죠. 이 무렵에 앨리스 쿠퍼 밴드는 커네티컷주의 그린위치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은 뉴욕 맨하탄과도 가깝고 그곳에 그린위치라는 도시는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오래된 가옥, 방이 40개나 있는 큰 저택을 매달 비싼 돈을 내고 월세로 살았습니다. 이 집은 1976년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는 오리지널 밴드가 모두 해산하고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있지 않았죠. 앨리스 쿠퍼는 1시간 거리인 뉴욕 맨하탄에 자주 오가며 뉴욕의 방송국과도 자주 인터뷰하고 그곳 클럽에서 유명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프로듀서 밥 애드리는 그곳에 모바일 스튜디오, 이동식 녹음시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이 앨범을 녹음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앨범에는 Elected, Billion Dollar Babies, No More Mr. Nice Guy 등등 앨리스 쿠퍼의 유명한 노래들이 이 앨범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을 모두 리듬 기타리스트 마이클 브루스가 만들었다고 하죠. 여기에 데니스 더나웨이나 니얼 스미스 등등이 좀 보태기도 하고요. 가사는 거의 앨리스 쿠퍼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앨범 노래 크레딧에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만든 것처럼 나와 있죠. 그 전 앨범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커네티컷의 그 맨션에서 녹음을 마친 후에 맨하탄에 있는 스튜디오로 옮겨 거기에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예스는 바로 이 앨범 Tales from Topographic Ocean을 녹음하고 있었죠. 이 앨범을 완성한 곳은 런던의 몰간 스튜디오였습니다. 자연히 예스 멤버들과도 어울리게 되었는데 이때 예스의 베이시스트 크리스 스콰이어는 데니스 더나웨이를 만나서 데니스 더나웨이의 베이스 연주가 멋지다고 칭찬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편집을 마친 것은 아니고요. 영국에 있는 몰간 스튜디오로 모두들 옮겨가서 여기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간 스튜디오에서 큰일이 일어나죠. 뭐냐면 말이에요. 마침 이곳에 마크 볼란이 와 있었고 해리 닐슨, 더 후의 드러머 키스 문, 도노반 등등이 함께 와 있어서 그때 여기 모였던 사람들 그 시대의 탑 아티스트들이죠. 앨리스 쿠퍼 밴드 멤버들은 이들과 어울리면서 밤새 연주를 했다고 하죠. 그것을 몰건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다 해놨었는데 이들이 워낙 술과 마약에 만취되어 있었고 제대로 된 연주를 하지 못해서 그때 녹음한 연주는 아직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브루스의 자서전에 의하면 말이죠. 이때 분명히 누군가가 녹음을 했고 그 녹음 테이프는 이 세상 어디엔가 남아있어서 언젠가 세상에 빛을 보일지도 모른다고 하는군요. 그때 녹음은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의 사진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T-Rex의 마크 볼란이 앨리스 쿠퍼와 함께 노래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마크 볼란이 이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 녹음에 참여했는지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것에 대한 니얼 스미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Rumors has it that Mark Bolan played somewhere on Billion Dollar Babies. Is that a fact or fiction? He was in the studio. I forget the name. Morgan Studios. And so that was that night we had the big jam with
I can't think of a worse combination thinking of T-Rex and The Who with Mark Bolan's guitar and Keith playing drums with that. Mark never played a note on the album while I was in the studio. So 도노반은 이 앨범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도노반. 그는 포크송과 팝송의 가수인데 앨리스 쿠퍼의 이런 어두운 노래를 함께한 것이 조금 의아하죠. 도노반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 레드제플린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이야기했었습니다. 도노반이라는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70년대 초에 감미로운 노래들을 했던 가수인데 라디오 음악방송에서도 종종 그의 노래가 들려주곤 했죠. 그 중에서도 유행했던 멜로우 옐로우, 이 노래 반주한 사람들이 지미 페이지와 존 폴 존스입니다. 이때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이 뮤지션들이 곧 레드제플린 같은 락 밴드를 만들 것으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You know, and he did the talking part. We go dancing nightly in the attic. And he had so much fun doing that song. And then I said, now you got to sing it, and I'll do the talking, you know. We caught up with Donovan, who was being inducted into the Songwriters Hall of Fame, who confirmed the unlikely pairing. He was downstairs and I was upstairs in Morgan Studios when he was doing $1 Billion Babies, and he came in and said hello, and I went down and said hello to him. And I had heard this track, and he said, do you want to put a vocal on it? I said, sure. I said, but it's so big and so bouncy and so loud, I think I'm going to have to get into a falsetto. $1 Billion Baby! So I did that. Nobody believed it was me, and it went to number one, didn't it? So me and Alice are fast friends now. Alice Cooper's 1973 album $1 Billion Babies went platinum for sales of 1 million copies, hitting number one on the Billboard 200 album chart in the U.S. and topping the album chart in the U.K. as well. 도노반 이외에 여기에 참가한 세션맨은 딕 웨거너, Welcome to My Nightmare의 여러 히트곡들을 그가 작곡했습니다. 세션맨 중에 또 하나의 기타리스트 스티브 헌터가 있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그의 솔로 앨범과 그의 친필 사진이죠. 스티브 헌터와 딕 웨거너는 루 리드 밴드에서 기타리스트였다가 앨리스 쿠퍼가 솔로로 전향한 후에는 그 솔로 밴드의 정식 기타리스트로 일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때 앨리스 쿠퍼 밴드에서 리드 기타리스트 글렌 벅스턴은 약물과 알코올 과용으로 활동을 잘 못하게 되자 또 다른 기타리스트 믹 매쉬비를 불러와서 글렌 벅스턴이 못한 것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믹 매쉬빌은 투어 공연에서도 글렌 벅스턴을 대신하여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만약 앨리스 쿠퍼 밴드가 해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더라면 앨리스 쿠퍼 밴드에서는 글렌 벅스턴을 쫓아내고 믹 매쉬빌을 정식 기타리스트로 채용할 뻔했다고 하는군요. 이 앨범 제작과 투어를 하면서 밥 덜린이라는 키보디스트를 채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이클 브루스와 밥 에드린이 키보드를 담당하곤 했었지만 이때는 정식 키보디스트를 고용시켜서 그가 투어 공연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글렌 벅슨에 비해서 믹 매쉬비어와 키보디스트 밥 덜린은 연습 시간에 맞춰서 제 시간에 스튜디오에 나오고 다른 멤버들과도 잘 어울려서 함께 일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 있는 Elected, 이 노래는 Prettiest for You 앨범에 있는 Reflected라는 노래를 재편성한 것입니다. 들어보면 밥 에드린이 편집한 후에 원래의 노래 Reflected라는 노래와 많이 다르죠. No More Mr. Nice Guy는 착한 일만 하고 살았던 어느 젊은이가 별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주위로부터 왕따당하고 교회에 가서까지도 왕따당하는 그런 노래 내용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적인 감정으로 솟아나 나는 더 이상 나이스 가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 악의적인 내용의 노래는 격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교회 가서 왕따 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 앨리스 쿠퍼는 소문에 의한 것처럼 안타이크라이스트, 반종교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죠. 제너레이션 랜드슬라이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Don't you know people are starving in Korea? Don't you know people are starving in Korea?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모두 폐허 속에서 굶주림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이 참전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 원조를 해주면서 한국을 돕고 있을 때 노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K-팝 등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그때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만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런 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유행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한국에서 앨리스 쿠퍼의 모든 앨범과 노래가 방송금지 될 만하죠. 이 앨범에 발라드풍의 노래 메리 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Mary Ann, I'm really crazy about you. Do what I can.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처음에 앨리스 쿠퍼 발라드 노래가 이 노래 메리 앤인데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만으로 반주하는 이 노래는 피아노 연주를 알렌 맥밀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사실은 남자의 동성애를 표현한 것이죠. I thought you were my man. 앨리스 쿠퍼의 모든 노래 중에서 라이브 공연에서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메리 앤이라고 합니다. 원래 밴드가 연주했던 것에 밥 에드리는 과도하게 편집, 믹싱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일렉티드 음악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블래스 밴드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밴드 시카고의 관악기 연주를 듣는 것 같죠. 그래서 노래를 작곡한 마이클 브루스는 그 점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하죠. 앨리스 쿠퍼가 말하는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앨범이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였지만 앨리스 쿠퍼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처음 밥 에드린과 함께 했던 Love It to Death라고 합니다. 그 앨범에는 밥 에드린이 처음으로 프로듀싱을 한 작품이라 편집도 과도하지 않고 세션 뮤지션들도 많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에서는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죠. 앨범이 출간되자마자 미국과 영국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앨리스 쿠퍼와 밴드는 이 세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최고의 밴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죠. We're sort of now a gigantic wave. Covers of everything, covers of Forbes. Everybody's talking about them, TV clips. It's 20-hour days and a lot of traveling and limos and rock and roll and babes and drinking. It was just the fact that our formula was working. Everything was working. People liked the albums, people loved the show, and they couldn't get enough of it. It was the best time of my life at that point. We had climbed. We were just about ready to take over the universe. We were right at the edge of taking over the universe. How high it could have gone, I don't know. 이 앨범이 나온 후에 3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무대 위에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멤버들 간에는 피로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The band was that we never ever took time to enjoy the fruits of our labor. All we did was labor. We used to do 2 albums a year. Plus, one of our, the $1 Billion Baby Tour was 90 cities in 3 months. And we had 1 day off in 90 days. You know, I mean, huh? We just said, we gotta take a break. Die, die, die! 이때 투어를 하면서 앨리스 쿠퍼는 이렇게 무대 위에서 단두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아래서 보면 마치 앨리스 쿠퍼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바구니에 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모두 마술사의 트릭입니다. 사진에서 제임스 랜디라는 마술사가 앨리스 쿠퍼의 단두대 마술 연기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때 불이 뿜어져 나오는 파이로 테크닉도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파이어 마셜 소방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밴드 멤버들 중에서 앨리스 쿠퍼가 프론트맨이었었는데 그는 화술도 좋아서 여러 잡지사와 TV,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들도 많이 하고 앨리스 쿠퍼는 당시 유명인들과 두루 교분을 쌓았는데 뉴욕에 살던 살바도르 달리도 이때 만났습니다. 달리는 앨리스 쿠퍼를 모델로 해서 홀로그램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He wants to do this moving hologram. He said, I want you to sit in the middle and wear $4 million in diamonds. 이때 프랭크 시나트라를 만나서 함께 사진 찍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I didn't become a star to her until I brought home a picture of me and Frank Sinatra together. When she saw that, she went, okay, now you're something. You know, she'd seen me on TV and heard the records, but that didn't mean anything to her until she saw the Sinatra picture, which I understand. 앨리스 쿠퍼도 디퍼플이나 레드zepplin처럼 일본 시장을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앨리스 쿠퍼와 그 매니저 샵 골든이 일본에 갔을 때 그들은 일본 문화, 특히 일본 음식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그들은 일본과 호주에서는 공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앨리스 쿠퍼는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도 자주 들렸지만 말이에요. 투어를 하면서 라이브 앨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직 MTV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극장에서 상영한 거죠. 제목이 Good to See You Again 이라는 것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DVD, 나머지 하나는 블루레이로군요. 휴스턴에서 2번 공연할 때 찍은 것을 편집했다고 하는데 이때 카메라맨이 앨리스 쿠퍼 한 사람에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나머지 밴드들은 그냥 사이드맨처럼 영화에 잘 나오지도 않고 어두운 곳에서 조명도 없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멤버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하죠. 이 앨범을 보시면 마치 초록색 뱀가죽 같으죠? 뱀가죽처럼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코너를 이렇게 둥그렇게 깎았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나온 딜럭스 앨범이고 원래 앨범은 이것이죠. 원래 앨범도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바이닐로 둘러싸서 보관했기 때문에 마치 새 것 같습니다.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 안을 열면 말이죠. 이렇게 돈이 들어 있습니다. $1 빌리언 돈이죠. 진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앨리스 쿠퍼가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를 노래할 때 무대 위에서 가짜 돈을 많이 뿌립니다.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집을 수가 있죠. 저한테도 2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멤버들이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 점선을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뜯으면 말이죠. 그것은 제가 이 딜럭스 앨범에는 뜯지 않고 원래 앨범을 보여드리죠. 이렇게 멤버들의 사진을 사진 틀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때 사진사가 앨리스 쿠퍼 밴드의 여러 사진을 찍은 것 중에 앨리스 쿠퍼가 아기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기관단총, 자동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도 보이죠. 이 중에서 밥 에드린이 장난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마이클 브루스가 밥 에드린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군요. 이와 비슷한 사진은 밥 에드린이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니얼 스미스가 밥 에드린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서로들 장난으로 그런 것이죠. 이 딜럭스 앨범에는 원래 앨범을 재편집한 것이 레코드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 레코드 2개에는 라이브 공연이 들어있습니다.
3장짜리 레코드이죠. 몇 개 한정판에 한해서 이렇게 앨리스 쿠퍼 생존해 있는 밴드 멤버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모두들 사인을 했는데 죽은 글렌 벅스턴의 사인만 여기에 있지 않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아기는 롤라 파이퍼라는 여자아이인데 캐롤린 파이퍼라는 영화 관계일을 하는 여성의 딸입니다. 이 아기는 그 후에 1977년, 그러니까 그 아이가 5살이나 6살 되었을 때 뇌망령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아기 모델 롤라와 이 앨범에 있는 이 아기는 동일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기 디자인은 그냥 앨범 디자인을 한 사람이 특정 인물이 아닌 아기의 얼굴을 그린 것이라고 하죠. 제가 만든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 셔츠를 입고 있고 얼굴에 앨리스 쿠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앨리스 쿠퍼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의 아기 사진이 조각된 맥주컵입니다. 빌리언 달러 베이비스의 딜럭스 판은 2023년에 LP와 CD로 발간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또 다른 레코드사에서 2001년 이런 딜럭스 앨범을 2장짜리 CD로 먼저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몇 주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